전 세계가 멈췄습니다. 몽골 회의장 한가운데서 중국과 미국이 동시에 외쳤습니다. 몽골은 누구 편입니까? 왜 우리를 배제했습니까? 두 강대국이 서로 쏘아붙였고 몽골은 단 한 단어도 내뱉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죠. 그리고 결국 몽골이 꺼낸 한 장의 문서. 중국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국은 말을 잃었습니다. 몽골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대체 몽골이 두 강대국을 버리고 붙잡고 있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올해 42살입니다.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어요. 건조함이 목을 긁고 들어왔고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몽골 정부가 보낸 차량은 일반 택시가 아니었어요. 검은색 SUV였고 창문에는 필름이 짙게 붙어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죠. 세계 언론이 난리였어요. 새로운 리튬 광맥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터진 지 사흘째였습니다. CNN은 몽골의 지하자원이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 보도했고 중국 관영 매체는 이미 협력 준비를 시작했다는 기사를 냈죠. 미국도 움직였어요.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누구보다 먼저 이곳에 불려왔어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한국 정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냥 몽골 측이 요청했다는 말만 들었죠. 자원 탐사 전문가도 아니고 외교관도 아닌 제가 왜 이 자리에 와야 하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건 공개된 일이 아니라는 거였죠. 차는 시내 중심부로 향하지 않았어요. 정부 청사 뒤편의 낮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경비원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두 명의 남자가 나타났죠. 한 명은 몽골어로 짧게 말했고 다른 한 명은 제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질문도 없었고 안내도 없었어요. 그냥 따라오라는 시선이었죠. 복도는 좁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깔렸고 벽은 오래된 페인트 냄새를 풍겼습니다. 세 번째 문 앞에서 멈췄어요. 노크도 없이 문이 열렸죠. 안에는 책상 하나와 의자 3개가 있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어요. 사랑게렐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사람이 결정권자라는 걸요. 말투가 아니라 걸음걸이로 알 수 있었죠. 천천히 걸었지만 망설임이 없었어요.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앉으라는 손짓도 없었어요. 그냥 제 얼굴을 봤죠. 오래 봤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목소리는 낮았어요. 억양도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죠. 네, 박준혁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침묵이 더 길었죠. 사랑게렐은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봤어요. 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표지를 한번 쓸었을 뿐이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저에 대한 정보가 그 안에 있다는 걸요.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사랑게렐은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조금 깊어졌죠. 당신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곧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죠. 커튼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천천히 규칙적으로 걸었죠. 사랑게렐은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중국과 미국도 왔습니다. 갑자기 말했어요. 제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죠.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무엇을요? 왜 당신이 먼저 왔는지. 사랑게렐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말을 고르는 것 같았죠.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고 시선이 다시 파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죠. 과거에. 짧게 시작했다가 멈췄어요. 손가락이 파일을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죠. 아주 작게요. 지금은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요. 사랑게렐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고 사랑게렐에게 귓속말로 뭔가 전했죠. 표정이 굳었어요. 사랑게렐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 사람은 나갔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사랑게렐이 일어났어요. 저도 따라 일어났죠. 복도를 지나 다른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어요. 먼지가 얼굴을 때렸고 눈이 따가웠죠.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어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의자는 20개쯤 됐죠. 하지만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몽골 측 인원 5명, 그리고 저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거기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죠. 멀어서 얼굴은 안 보였지만 시선이 느껴졌어요. 후이린과 제이슨입니다. 사랑게렐이 말했어요. 제 옆에 서서 창밖을 봤죠. 중국과 미국 측 인원입니다. 그들은 지금 왜 당신이 먼저 들어왔는지 묻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게렐이 돌아섰어요. 테이블 끝에 앉았고 저도 앉으라는 손짓을 했죠. 자리에 앉자 서류가 앞에 놓였습니다. 몽골어와 영어 그리고 한국어로 쓰여 있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리튬 광맥 초기 조사 계획. 읽어보십시오. 사랑게렐이 말했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죠. 내용은 기술적이었어요. 지질 구조, 매장량 추정, 채굴 가능성 평가. 하지만 중간쯤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환경 영향 평가 우선 실시.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주석이 달려 있었죠. 한국환경부 협력 사례 참고.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랑게렐을 봤습니다. 사랑게렐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입은 다물고 있었지만 눈빛이 말하고 있었죠. 에게. 말을 시작하려다 멈췄습니다.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게렐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계속 읽으라는 뜻이었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과 진행했던 프로젝트 목록이었어요.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고 담당자 이름도 적혀 있었죠.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15년 전 일이었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했어요. 작은 프로젝트였죠. 몽골 북부 지역 수질 조사였고 한국 측 기술 지원이 들어갔었어요. 성과도 크지 않았고 언론에 나온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여기 있었어요. 왜 이걸? 사랑게렐이 손을 들었어요.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아까 그 건물이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이 보였죠. 창가에 서 있었고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모릅니다. 사랑게렐이 낮게 말했어요. 무엇을 모릅니까?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게 흘렀어요. 회의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죠. 누군가 문 밖에서 걷는 소리가 들렸고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사랑게렐이 파일을 하나 더 꺼냈어요. 얇은 파일이었죠.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어요.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죠. 15년 전 현장 사진이었어요. 제가 서 있었고 몽골 측 인원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배경은 작은 마을이었죠. 우물 옆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랑게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게 기록됐습니다. 사랑게렐이 사진을 다시 파일에 넣었어요. 천천히 닫았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뭔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었어요.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먼지가 휘날렸고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차량은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검은색 SUV 2대였고 앞차에는 몽골 측 인원 4명과 사랑게렐이 탔어요. 저는 뒷차에 탔죠. 운전기사 옆에 경비원 1명이 앉았고 뒷좌석에는 저와 장비 가방이 놓였습니다. 창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도시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건물이 사라졌고 도로는 좁아졌어요. 포장이 끊긴 구간도 많았죠. 차체가 흔들렸고 먼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앞차의 뒷모습만 보였어요. 브레이크 등이 켜질 때마다 저도 몸을 긴장시켰죠. 경비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전기를 손에 쥐고 있었고 가끔 앞차와 교신했어요. 몽골어였지만 목소리 톤으로 알 수 있었죠. 긴장하고 있다는 걸요. 운전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시선은 앞만 봤어요. 2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앞차도 섰어요. 사랑게렐이 내렸죠. 저도 내리라는 손짓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자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건조했고 모래 냄새가 났죠. 하늘은 맑았지만 지평선은 흐릿했습니다. 사랑게렐이 멀리 있는 산을 가리켰어요. 낮은 산이었고 능선이 완만했죠. 저곳입니다. 짧게 말했어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죠. 저는 산을 봤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랑게렐의 눈빛은 달랐죠. 무언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언제 도착합니까? 오후쯤. 거리가 먼가요? 길이 좋지 않습니다. 다시 차에 탔어요. 출발했죠. 이번엔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길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바퀴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돌이 많았죠.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고 장비 가방이 소리를 냈습니다. 경비원의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앞차에서 온 신호였죠. 경비원이 대답했고 운전기사에게 뭔가 말했습니다. 속도가 더 느려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경비원이 뒤를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다른 차량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뒤쪽입니다. 저는 뒤를 봤어요. 먼지만 보였죠. 하지만 경비원은 계속 무전기를 들여다봤습니다. 긴장이 느껴졌어요. 10분쯤 지나자 앞차가 다시 멈췄습니다. 이번엔 오래 섰어요. 사랑게렐이 내렸고 다른 인원들도 내렸죠. 저도 내렸습니다. 사랑게렐은 뒤를 보고 있었어요. 손으로 눈을 가리고 멀리 응시했죠. 누구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사랑게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바람이 불었고 옷자락이 흔들렸어요. 후일인과 제이슨일 겁니다. 몽골 측 인원 중 1명이 말했어요. 사랑게렐이 고개를 끄덕였죠. 확인했습니까? 아직입니다. 하지만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사랑게렐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뭔가 말하려다 멈췄죠.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계속합니다. 다시 차에 탔습니다. 출발했어요. 이번엔 빨라졌죠. 길이 더 나빠졌는데도 속도를 올렸어요. 차체가 크게 흔들렸고 몸이 좌석에 부딪혔습니다. 장비 가방이 쓰러졌어요. 경비원이 다시 무전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빨라졌어요. 운전기사가 대답했고 핸들을 더 세게 꺾었죠. 앞차도 같은 속도였어요. 먼지가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1시간쯤 더 갔을 때 지형이 바뀌었어요. 언덕이 나타났고 바위가 많아졌죠. 차가 느려졌습니다. 길이 좁아졌고 양옆으로 돌이 쌓여 있었어요. 앞차가 멈췄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섰어요. 사랑게렐이 내렸고 손짓으로 저를 불렀죠. 저도 내렸습니다. 바람이 약해졌어요. 공기가 고요했죠. 여기입니다. 사랑게렐이 말했어요. 앞을 가리켰죠. 계곡 같은 지형이 보였습니다. 깊지는 않았지만 넓었어요. 바닥은 평평했고 흙이 붉은색이었죠. 매장지입니까? 초입입니다. 저는 가방을 꺼냈어요. 장비를 챙겼죠. 휴대용 측정기와 샘플 채취 도구였습니다. 사랑게렐이 앞서 걸었고 저는 따라갔어요. 몽골 측 인원 2명도 함께 움직였죠. 계곡에 들어서자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서늘했어요.
바람이 불지 않았고 소리도 작았죠. 발소리만 들렸어요. 여기서 측정하십시오. 사랑게렐이 멈춰 섰습니다. 바닥을 가리켰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장비를 꺼냈죠. 측정기를 켰고 센서를 땅에 댔습니다. 수치가 나타났어요. 리튬 농도가 높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높았어요. 깊이도 얕았죠. 지표면에서 3m 안쪽에 광맥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랑게렐을 봤죠. 이 정도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게렐은 대답하지 않았죠. 그냥 서 있었어요.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세 곳에서 흙을 떠냈고 용기에 담았어요. 사랑게렐이 지켜봤죠. 말없이 봤습니다. 환경 영향은 어떻습니까? 사랑게렐이 물었어요. 처음으로 질문다운 질문이었죠. 아직 모릅니다. 샘플 분석이 필요해요. 예상은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주변을 봤습니다. 식물이 거의 없었어요. 건조했고 토양이 약했죠. 물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채굴 과정에서 토양 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지하수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사랑게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끄덕였죠.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뉘앙스가 달랐죠.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차량 소리였어요. 가까워지고 있었죠. 사랑게렐이 돌아봤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계곡 입구에 섰어요.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죠. 후일인이 보였습니다. 제이슨도 있었어요. 둘 다 이쪽을 보고 있었죠. 사랑게렐이 제 옆으로 왔어요. 가까이 섰죠. 그들이 올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할 겁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후일인과 제이슨이 걸어왔어요. 천천히 왔죠.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걸음걸이에서 느껴졌어요. 불편해하고 있다는 걸요. 사랑게렐. 후일인이 먼저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낮았죠. 왜 우리에게 알리지 않았습니까? 알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사안입니다. 몽골의 사안입니다. 짧은 대답이었어요. 후일인의 얼굴이 굳었죠. 제이슨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측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기술적인 검토였습니다.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게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단호했죠. 제이슨이 저를 봤습니다. 시선이 날카로웠어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박준혁입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환경기술 검토입니다. 왜 당신입니까? 대답하려다 멈췄어요. 사랑게렐이 제 앞으로 섰죠. 그건 몽골이 결정할 일입니다. 제이슨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거리가 가까워졌죠. 사랑게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투명성을 원합니다. 투명성은 적절한 시기에 제공될 겁니다. 지금이 적절한 시기입니다.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길게 흘렀죠. 바람도 불지 않았고 소리도 없었습니다. 5명이 서 있었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후일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압니다. 모릅니다. 한국과 뭔가 합의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랑게렐이 고개를 저었어요. 천천히 저었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어요.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시선이 저를 스쳤어요. 그리고 다시 후일인과 제이슨을 봤죠. 곧 알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돌아섰고 저에게 손짓했죠. 따라오라는 뜻이었어요. 저는 장비를 챙겼고 사랑게렐을 따라 걸었습니다. 뒤에서 후일인과 제이슨이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하지만 시선은 느껴졌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사랑게렐이 조수석에 탔고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문을 닫자 경비원이 무전을 했죠. 출발 신호였어요. 차가 움직였습니다. 계곡을 벗어났고 다시 평지로 나왔어요.
뒤를 봤죠. 후일인과 제이슨의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사랑게렐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봤어요. 오래 봤죠.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무슨 회의입니까? 결정이 내려질 겁니다. 어떤 결정이요? 사랑게렐이 앞을 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하지만 손이 무릎 위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해가 기울었고 그림자가 길어졌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지평선이 흐릿했어요. 뭔가 곧 드러날 것 같았습니다. 새벽 4시에 깨웠습니다. 노크 소리가 짧았고 목소리는 낮았어요. 준비하라는 말만 들렸죠.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씻고 나왔을 때 복도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젯밤과 다른 사람이었죠. 표정이 더 굳어 있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따라오라는 손짓만 했어요. 로비에 사랑게렐이 있었습니다. 서 있었고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자 고개를 끄덕였죠. 말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 현장입니다. 왜 이렇게 이른 시간에요? 사랑게렐이 저를 봤어요. 오래 봤죠. 입술이 움직이려다 멈췄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갔고 저도 따라갔죠.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은색 SUV였지만 대수가 늘었어요. 4대였습니다. 출발했어요. 이번엔 더 빨랐죠.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속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지평선이 붉게 물들었어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경비원이 무전기를 계속 확인했어요. 신호가 자주 왔죠. 짧은 교신이 반복됐고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뒤따라오는 차량은 보이지 않았지만 느낌이 달랐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2시간 만에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보다 일찍 도착한 거였죠. 차에서 내렸을 때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해가 아직 낮았고 그림자가 길었습니다. 사랑게렐이 장비를 가리켰어요. 어제보다 많았죠. 시추 장비와 대형 측정기가 준비돼 있었습니다. 몽골 측 기술진도 와 있었어요. 6명이었고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오늘은 깊이 확인합니다. 사랑게렐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시추합니까? 30m까지. 샘플 채취는요? 5구간입니다. 준비가 철저했어요. 계획도 명확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서두르는 느낌이었어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시추기가 돌아갔고 소리가 계곡에 울렸어요. 낮은 진동이 발밑으로 전해졌죠. 저는 측정기를 켰고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샘플이 나왔어요. 10m 지점이었죠. 리튬 농도가 높았습니다. 어제보다 높았어요. 저는 수치를 2번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농도가 올라갑니다. 사랑게렐에게 말했어요. 사랑게렐이 다가왔죠.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손이 떨렸어요. 아주 작게요. 계속하십시오. 2번째 샘플이 나왔습니다. 20m 지점이었어요. 농도가 더 올라갔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이 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광맥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무엇이요? 분포가 균일하지 않아요. 패턴이 복잡합니다. 문제가 됩니까? 채굴이 어려워질 겁니다. 환경 영향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사랑게렐이 고개를 숙였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합니다. 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흔들렸죠. 작게 떨렸습니다. 뒤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계곡 입구 쪽이었죠. 저는 돌아봤습니다. 차 3대가 보였어요. 멈춰 섰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후일인과 제이슨이었어요. 이번엔 더 많은 인원을 데려왔죠. 10명쯤 됐습니다. 모두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장비를 들고 있었어요. 사랑게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비원에게 뭔가 말했고 경비원이 무전을 했어요. 앞쪽 차량에서 사람들이 내렸죠. 몽골 측 경비였습니다. 15명쯤 됐어요. 후일인과 제이슨이 걸어왔습니다. 빠르게 걸었어요. 표정이 어제와 달랐죠. 더 단호했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작업을 중단하십시오. 후일인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높았죠. 중단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랑게렐이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죠. 우리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건 몽골의 작업입니다. 국제 규범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규범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규범을요. 제이슨이 앞으로 나왔어요. 사랑게렐과 거리가 가까워졌죠. 왜 한국만 부릅니까? 이유를 밝히십시오. 밝힐 필요가 없습니다. 투명성이 없습니다. 충분히 투명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랑게렐이 한 발 앞으로 나갔어요. 제이슨과 마주섰죠. 거짓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과 일합니다. 신뢰의 근거가 뭡니까? 과거입니다. 과거가 뭡니까? 사랑게렐이 입을 다물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제이슨이 다시 물었습니다.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침묵이 흘렀어요. 길게 흘렀습니다. 사랑게렐의 시선이 저를 스쳤어요. 그리고 다시 제이슨을 봤죠. 그건 당신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저에게 왔어요. 낮게 말했죠. 작업을 계속하십시오. 저는 시추기로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샘플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30m 지점이었죠. 용기에 담았고 측정기에 올렸습니다. 수치가 나타났어요. 숨이 멎을 것 같았죠.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패턴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이건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랑게렐이 옆에 섰죠. 무엇입니까? 층이 나뉘어 있습니다. 깊이별로 구조가 달라요. 의미가 뭡니까? 채굴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단순 시추로는 안 돼요. 환경보호 기술이 필수입니다. 사랑게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끄덕였죠.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후일인과 제이슨이 멀리서 보고 있었어요. 몽골 측 경비가 그 사이에 서 있었죠. 당신만 이걸 이해합니다. 다른 전문가도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사랑게렐이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당신은 이걸 15년 전에 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15년 전 일이 떠올랐죠. 작은 마을이었고 수질 조사였습니다. 복잡한 지질 구조였고 오염 위험이 높았어요. 한국 기술로 해결했죠. 조심스럽게 천천히요.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은 약속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겠다고요. 그 약속이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사랑게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당신을 불렀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을요. 바람이 불었어요. 먼지가 날렸고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사랑게렐이 하늘을 봤습니다. 오래 봤어요.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밤에요. 무슨 회의입니까? 최종 결정입니다. 무엇을 결정합니까? 사랑게렐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추기 쪽으로 걸어갔죠. 몽골 측 기술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서 있었어요. 측정기를 내려다봤죠. 수치가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후일인과 제이슨이 가까이 왔어요. 경비가 막았지만 목소리는 들렸죠.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후일인이 말했어요. 한국과 이미 합의했을 겁니다. 제이슨이 대답했죠.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요?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물러났어요. 차량 쪽으로 갔고 통화를 시작했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랑게렐이 돌아왔어요. 표정이 더 굳어 있었죠. 돌아갑니다. 지금요? 지금입니다. 장비를 챙겼어요. 서둘렀죠. 몽골 측 기술진도 철수 준비를 했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모든 게 정리됐어요. 차에 탔습니다.
사랑게렐이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탔어요. 출발 신호가 떨어졌고 차량이 움직였죠. 계곡을 벗어나면서 뒤를 봤습니다. 후이린과 제이슨의 차량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죠. 사랑게렐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몽골어로 말했습니다. 짧게 말했고 대답을 들었죠. 그리고 무전기를 내려놓았어요. 오늘 밤 8시입니다. 회의 말입니까? 네. 누가 참석합니까? 당신과 저 그리고 몇 명 더요. 후이린과 제이슨은요? 사랑게렐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들은 없습니다. 왜요? 아직 때가 아닙니다. 차는 빠르게 달렸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고 열기가 올라왔어요. 저는 창밖을 봤죠. 지평선이 흔들렸고 아지랑이가 피어올랐습니다. 사랑게렐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를 봤죠. 입술이 떨렸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게 결정됩니다. 그 말만 남겼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앞을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손을 봤어요. 떨리고 있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인지는 몰랐어요. 다만 느낌만 있었죠. 곧 드러날 거라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8시 정각이었어요. 사랑게렐이 먼저 들어갔고 저도 따라 들어갔죠. 안에는 몽골 측 인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에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죠. 사랑게렐이 그 앞에 앉았고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이 보였어요. 어두웠지만 불빛이 보였죠. 건물 하나가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후이린과 제이슨이 있는 곳이었어요. 창가에 사람들이 서 있었죠.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게렐이 파일을 열었어요. 천천히 열었죠.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사진이 나왔습니다. 15년 전 사진이었어요. 제가 서 있었고 몽골 측 인원들이 옆에 있었죠. 우물 옆이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사랑게렐이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았죠. 기억합니다. 그때 당신은 약속했습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겠다고요. 주민을 먼저 보호하겠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랑게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고서였어요. 한국어와 몽골어로 쓰여 있었죠. 수질 조사 결과였습니다. 15년 전 작업 기록이었어요. 당신은 3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네. 다른 팀은 2주일이면 끝냈습니다. 중국 팀도 그랬고 러시아 팀도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은 3달 동안 매일 현장에 갔습니다. 주민들과 이야기했고 물을 직접 마셨죠. 아이들 이름을 외웠어요.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때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들이 불안해했죠. 물이 오염됐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이들이 아팠습니다. 저는 매일 갔어요. 확인하고 측정하고 기록했죠. 당신은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게렐이 한 문장을 읽었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쓴 문장이었어요. 15년 전에 썼던 말이었죠. 사랑게렐이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또 다른 기록이 나왔어요.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몽골 북부 사막화 방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록이었죠. 저는 직접 가지 않았지만 한국 팀이 갔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랑게렐이 말했어요. 작았고 조용했어요. 하지만 완벽했습니다. 사진이 있었어요. 사막이었고 나무가 심어져 있었죠. 작은 나무들이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한국 팀은 5년 동안 관리했습니다. 비용을 받지 않았어요. 그냥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어요.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요. 사랑게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손이 파일을 꽉 쥐고 있었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더 많은 기록이 나왔어요.
7년 전, 6년 전, 4년 전 모두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수질 관리, 토양 복원, 기후 데이터 수집, 언론에 나온 적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기록은 남아 있었죠. 한국은 조용히 했습니다. 사랑게렐이 말했어요. 큰 소리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했습니다. 매번 약속을 지켰고 환경을 먼저 생각했죠. 파일을 덮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이 흔들렸죠.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불렀습니다. 리튬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땅은 더 중요해요. 우리 사람들은 더 중요합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중국은 빠릅니다. 미국은 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지 않았어요. 땅만 받고 자원만 받죠. 사랑게렐이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갔어요. 밖을 봤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당신들은 우리를 봤어요. 15년 동안 봤습니다. 돌아섰습니다. 저를 봤어요. 그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여기 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죠. 문이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서류를 들고 있었고 사랑게렐에게 건넸죠. 사랑게렐이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합니다. 지금요? 지금입니다. 복도로 나갔습니다. 다른 건물로 향했어요. 큰 회의실이 있는 곳이었죠. 문을 열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후일인과 제이슨이 앉아 있었고 그 뒤로 각국 인원들이 있었어요. 20명쯤 됐습니다. 모두 일어났어요. 사랑게렐이 단상으로 올라갔고 저는 옆에 섰죠. 조명이 밝았습니다. 사랑게렐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한참 동안 말하지 않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몽골 정부는 결정했습니다. 목소리가 울렸어요. 리튬 개발은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국제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주민 보호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후일인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건 당연합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사랑게렐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대한민국이 기술 파트너가 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목소리가 높아졌고 사람들이 일어났죠. 제이슨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랑게렐이 파일을 들어 올렸어요. 두꺼운 파일이었죠. 15년간의 기록입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을 보여줬어요. 한국은 조용히 일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환경을 먼저 생각했어요. 주민을 보호했고 끝까지 책임졌죠. 후일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이슨도 말이 없었어요. 그게 기록됐습니다. 우리는 그걸 잊지 않았어요. 사랑게렐이 파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봤죠. 박준혁 씨가 환경기술 총괄을 맡습니다. 한국환경부와 협력해 모든 과정을 관리할 겁니다. 숨이 막혔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후일인이 천천히 앉았어요. 제이슨도 앉았죠.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인정이 섞여 있었어요. 사랑게렐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낮게 말했죠. 이제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어떻게 일하는지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나갔고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이었고 별이 보였어요. 많은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15년이었습니다. 작은 프로젝트들이었고 조용한 일들이었어요. 언론에 나온 적도 없었고 큰 상을 받은 적도 없었죠. 그냥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약속을 지켰고 환경을 먼저 생각했어요. 사람을 받고 끝까지 책임졌죠. 그게 기록됐습니다. 몽골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지켜봤고 평가했죠. 조용히 철저하게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선택했습니다. 강대국이 아니라 한국을요. 빠른 나라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나라를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어요. 눈물이 흘렀죠. 사랑게렐이 다가왔습니다.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왜요? 기억해줘서요.
작은 일들을 기억해줘서요. 사랑게렐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일이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늘을 봤죠. 별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조용히 일하던 나라였고 약속을 지키던 나라였어요. 큰 소리 치지 않았고 자랑하지 않았죠. 그냥 했습니다. 15년 동안요. 그리고 이제 세계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박준혁입니다. 올해 42살이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어요. 15년간 쌓아온 신뢰였고 조용히 지켜온 약속이었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자부심이었고 뭉클함이었죠. 한국은 이렇게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요. 그리고 저는 그 역사의 한 페이지에 서 있었습니다.